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29주차 고전소설 반복사적 포기. 문법은 중요합니다. A형, B형 다 중요하고 반복사적 포기는 인터넷 수능 B형 거야. 2010년도에 나왔는데 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생교장전하고 반복사적 포기는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국어의 신 파이널을 가진 친구들은 반복사적 포기를 가서 이 국어의 신 파이널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2010년도 나온 것도 풀어봐도 좋겠고 187쪽에 있어. 국어의 신 파이널 187쪽 3번 작품이야. 페이지 187의 3번 작품. 앞 시간에 했던 채만식의 치숙과 태평천하는 A형 학생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자, 최초의 소설입니다. 요게 2010년도에는 좀 쉽게 나왔는데 항상 그 같은 작품이 되풀이해서 출제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심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술을 다 마신 뒤 헤어지게 되었을 때 여인은 하트를 해준다. 여인은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여인은 하트를 해주고 은주발 하나를 별표 친다. 양생 동그라미 쳐. 여인이 죽었을 때 같이 묻힌 부장품이야. 은주발. 내일 제 부모님께서 보련사에서 제게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낭군께서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자, 낭군은 양생이죠. 죽은 여인과의 사랑이야. 자, 제사를 지낸다.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보련사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었으면 해요. 어떠세요? 자, 17번에 1번 관련이다. 양생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주발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에 제를 올려 천도하려고 하여 수레와 말이 길을 가득 메우고 보련사로 올라가고 있었다. 딸 자식이 죽은 여인이고요. 과연,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과연 그 여인의 말대로, 그러니까 이 과연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양생의 시각으로 전지전능한 서술자. 자, 전지적 서술자는 양생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여인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 여인의 부모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과연은 양생의 시각이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사실이네 하면서 양생이 과연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길가에서 어떤 서생이, 자, 이제 서생 동그라미 치고 주발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귀족의 하인이 말합니다. 아가씨 무덤에 묻은 순작물을 벌써 다른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자, 이건 주관적 판단이야. 그래서 생긴 건 선비이지만 훔쳐갔다, 도굴꾼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훔쳐갔습니다. 귀족이 말하였다. 무얼 두고 하는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선비님이 손에 들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귀족은 마침내 말을 서생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서 은주발을 얻은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양생은 고초를 겪지 않습니다. 그 하생기우전하고 완전 다른 장면이 이 장면이야. 18번 문제도 조그만하게 별표, 20번 문제도 조그만하게 별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 빨리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좀 틀립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여인의 부모가 한참 동안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자, 반신반의가 있는 거야. 반절은 감동하니까 믿는데 또 반절은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반신반의.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는 오직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외적이 침입하여 난리치는 때에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네. 자, 전란을 설정했습니다.
난리통이라 묘지를 정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의 골짜기에 임시로 매장을 하였지. 그리고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 대상날이 벌써 이르렀기에 자, 죽은 지 2돌 만에 지내는 제사가 대상이다. 잠시 제수를 갖추고 공양의 자리를 열어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그대는 딸아이와의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오게. 부디 조금도 놀라지 말게나. 왜 놀랄 수밖에 없어. 죽은 여인 귀신이잖아. 자, 자신의 딸이 귀신이라는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이때 이제 2010 수능 판본에서는 전란의 와중이라고 썼다. 자, 거기 난리치는 때에를 판본에 따라서는 전란의 와중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은 2004년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소용돌이 와자야, 이거는 소용돌이 와자로 써줘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모두들 편안히 잠든 와중에 이렇게 어휘를 사용하면 안 돼요. 모두들 편안히 잠든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하고 이 소용돌이 와자하고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는 어휘 문제로 나왔다. 모두들 편안히 잠든 시간에도, 모두들 편안히 잠든 사이에도 이렇게 가면 몰라도 와중은 전쟁의 와중이야. 소용돌이 와자하고 안 어울리는 게 이제 편안히 잠든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어 외적이 침입하여 난리치는 때에 거기다가 와중 전라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실종되셨다 뭐 이 정도 의미. 말을 마치고 귀족은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또 과연입니다. 저 앞에 과연 양생의 시각이 그 문장에는 있다는 뜻이야. 천재적 작가 시점이니까 가능합니다. 과연 한 여자가 몸종을 데리고 나긋나긋한 자태로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자, 죽은 여인임을 알고서도 양생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거죠.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만 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 휘장 안이 부모로부터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야. 원래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남녀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 여인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밑줄 양생 혼자만 눈으로 볼 뿐이었다. 양생은 눈에만 보여. 죽은 여인이. 여인은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을 드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을 해보려고 하여 함께 차와 음식을 들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오직 숫자를 놀리는 청각적으로만 인지가 돼. 죽은 여인. 숫자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할 때 나는 소리와 같았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다가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곁에서 같이 잠을 자도록 하였다. 자, 허락을 합니다. 한밤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을 그쳤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행동이 계율을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자, 귀신이 환신한 존재가 이승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 요건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산자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어려서 시경, 서경 같은 경전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언지는 조금 알지요. 그러니 시경의 건상에서처럼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여인이 남자에게 정담을 속삭이는 것이 겸연쩍은 일이고, 자, 시경의 상서에서 말하였듯이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쑥던 불 속에 거처하여 세목 걸쳐 들판에 버려져 있다가 보니 여기 이제 모 죽지랑가에 가면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팔구체 향가야. 모 죽지랑가에 가면 다복 속에 우거진 구렁으로 나와. 다복 속에 우거진 구렁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무덤.
자, 여기 오랫동안 쑥던 물 속에 거처하였다. 시신이 방치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고 모죽질한가에서는 무덤에서 다복쑥이 우거진 구렁에서 만나 뵙기 지소리. 자, 죽어서 만납시다. 그래서 무덤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애욕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만복사에서 복을 빌고 법당에서 향불을 피우고는 일생의 운수가 박하다고 스스로 탄식하였는데요. 거기서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이야.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인연이 된다. 그래서 몽치머리에 가시나무로 비녀를 삼은 가난한 차림이라도 좋으니, 몽치머리에 가난해도 좋다 이 말이야. 가시나무로 비녀를 삼은 가난한 차림이라도 좋으니 안악으로서 난군에게 인생 100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을 빚고 옷을 기우는 부지런한 살림살이를 하여 한평생 지엄이로서의 길을 닦으려 했던 것이에요. 자,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다.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다, 이런 내용.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도리가 없어 저승길은 마땅히 가야만 해요. 자, 양생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온다. 즐거움이 미처 크게 이르지도 않았는데 슬픈 이별의 시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자,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야. 이게 중국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다.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을 통해 강렬한 삶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야. 중략뒷부분, 여인의 부모는 이 일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양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슬픔을 느낍니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낍니다.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합니다. 은주발은 자네가 맡아 쓰게나. 자, 신의의 증표야. 이게 신의의 증표로 은주발은 자네가 맡아 쓰게나. 내 딸 자식의 몫으로 전답 서너 일항과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그걸 신표로 삼아 내 딸 자식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네. 그 다음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갖추어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 보았다. 자,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공간이야. 그랬더니 그곳은 과연 시체를 임시로 안치한 무덤이었다.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애통해 울면서 무덤 앞에 종이돈을 불살랐다. 자, 저승길로 가는 노잣돈이야. 양생은 이렇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16번 가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순차적 순행적 구성이야.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전소설은 그렇다.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서사구조로 삼고 있죠. 자, 여인과 양생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은 업보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야. 4.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최만식의 치숙이었죠. 아까 앞 시간에 했던. 자, 6번에서 10번 사이 최만식의 치숙이라고 적어라. 둘 다 사랑을 절대시하는 인물이죠.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에 있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승의 인물인 여인과 이승의 인물인 양생의 만남이야. 양생은 눈에만 보이는, 시각적으로만, 그것도 양생의 눈에만 보이는 여인의 모습, 휘장 안에서의 대화, 두루 관계를 증명해주는 부장품, 은주발 등등이 비현실적인 요소다. 17번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감독이 제작진과 배우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인이 양생에게 은주발을 줄 때 울먹이면서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틀렸네요. 진지하게 간청하는 목소리라고 고친다. 난군께서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보련사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었으면 해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 여인은 귀족 가문의 규수이므로 기품 있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분장을 해주세요. 양생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는 대목에서는 애절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을 깔아주세요.
자, 애통에 재물을 차려놓고 애통에 울면서 종이돈을 불살랐죠. 이번은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에 제를 올려 천도하려고 합니다. 자, 식사 장면에서 여인의 부모는 여인을 청각적으로만 인지하는 상태로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양생 혼자만 눈으로 볼 뿐이었다. 오직 숫절을 돌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인이 귀족에게 은주발에 대해 아랠 때 양생이 들고 있는 은주발을 잠시 동안 클로즈업 해주는 게 좋죠. 저 선비님이 손에 들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자, 주발을 클로즈업, 초점화, 장면 집중을 해줘야 돼. 물론 훔쳐간 것으로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야. 하인은 주관적 판단으로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파지 않으면 그 은주발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17번에 1, 18번 조그만하게 별표.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돼 주어라.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하생기우전인데 윗글을 참고하여 쓴 작품입니다. 얼마쯤 지나서 그 여종이 건장한 노복 몇 명을 데리고 와서 하생을 잡아 묻고 말하기를. 하생 동그라미. 이것은 아가씨 무덤에 순장했던 물건이다. 아가씨를 하트해주고 너는 묘도둑이로구나. 밑줄 그 완전 도둑으로 몰리죠. 하였다. 하생은 여인의 부탁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은지라 고개를 숙이고 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는 자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깁니다. 자, 봉변을 당하잖아요. 하생은 그 집으로 끌고 가서 하생을 뜰 아래에 묶어놓았다. 시중이 오궤에 기대어, 자, 여인의 아버지가 오궤에 기대어 청사에 앉아있고 자리 뒤에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시녀들이 수십 명 둘러 모여 있는데 서로 보려고 밀치면서 말하기를 생긴 것은 유자처럼 생겼는데 선비인데 생실은 도적이구먼 하였다. 시중이 금척을 가져다가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과연 내 딸의 무덤에 순장했던 금척이다 하였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딸에 대한 사랑의 깊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생은 굉장히 봉변을 당해. 그런데 이제 봉변 당하다가 이제 여인이 요청한 대로 사실을 말한 다음에 무덤까지 갑니다. 전부 다. 시중이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자, 땅을 파내는 적이 없는 거야. 이에 이상히 생각하여 파보았다.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가슴에는 따스한 기운이 조금 있었다. 유모할미를 시켜 쌓아안고 수레를 태워 돌아왔다.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서 요동되지 않게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밑줄 해가 저물 무렵 바야흐로 깨어났다. 놀랍죠. 부모를 보고 가늘게 흐느끼더니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부모가 묻기를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며 수줍어하였다.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로소 말을 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다. 자,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 해야 돼. 요거는 쓱 잊고 풀다가 실수할 일이 생겨요.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하라라고 정리해. 가장 한스러운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어. 얘들아, 쓱 잊고 풀다가 아차 실수하거든. 3점짜리 문제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쉬워. 1. 윗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윗글의 여인은 저승으로 갑니다. 보기의 여인은 삶을 이어가죠.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윗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고초를 겪는다 그랬는데 자, 양생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윗글은 지우고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묶여서 끌려가 막 침도 뱉고 이러잖아.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3번 답. 윗글과 보기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인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 소재가 은주발하고 금척이 있어요. 윗글에서는 여인이 죽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여 난리치는 때에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네.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18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19번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한다.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반신반의. 자, 만시지탄은 때늦은 후회 이런 뜻이고 수구초심,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일희일비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하다. 천봉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자, 20번도 조그만하게 별표. 니은의 상황에서 여인이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각별한 부부 예정을 맺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 귀신이 몸으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양생을 만난 기쁨이 나와야 돼. 1. 저승길이 촉박하여 애처롭게 떠난다오. 바라건대 이미시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짝지우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이별을 하게 된 여인의 슬픔을 노래한 거야. 원한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만났잖아. 삼생의 인연을. 이 등불엔 빛이 없고 밤은 또한 기나긴데 북두선 기울고 달도 반쯤 비껴 있구나. 쓸쓸한 나의 침소 뒤라서 찾아오리. 자, 외로움의 정황. 푸른 적삼 구겨지고 귀밑머리 헝클어졌네. 자, 상사별곡의 나옴직한 내용이다. A형 작품 상사별곡. 독수공방하는 여인. 상사별곡은 A형 제1의 예상 문제야.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모습.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눈물진 이 몸을 위로할 이 누구던가. 즐겁구나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쌓이고 쌓인 하늘 후련히 가셔주네. 자, 즐겁구나 동그라미. 임을 만나 그동안 쌓인 한을 풀었다. 3번 답이야. 그런데 이제 틀린 녀석들이 사로도 갔다고. 푸른 산 섬돌 위에 높이 솟은 다라가나 연리지에 열린 꽃은 해마다 불 것만은. 자, 자연은 해마다 붉어요. 꽃은 어이타 인생 백년 저 꽃과 같지 않아. 인생 무상이다. 한많은 이 청춘은 눈물만 고이느뇨. 대조입니다. 자,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있죠. 4번. 어이타 인생 백년 저 꽃과 다르구나. 자, 꽃은 또 피죠. 다음 해에. 자연은 그대로. 그러나 인간은 똑같지 않아. 무상감이야.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 오, 매실이 떨어지기 전 오신다던 약속이 어긋났구나. 봄바람이 건 덕분이 사랑은 지나갔네. 자, 이별이 왔습니다. 베갯머리 눈물자국 얼마나 적셨던가. 무심한 산비가 내려 배꽃만이 떨어지네. 자, 그리움과 애상감으로 노번을 정리한다. 자, 3번을 답으로 하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작년에 숙향전이 세 번째 출제됐을 때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 숙향전 부분은. 올해는 또 모르죠.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전서술은 간단히 살펴봤고 문법은 A, B 다 중요하다. 다 어려워. 자, 요거 올해 경찰대 문제야.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 2016 경찰대 문제가 요 29주차 30주차에 걸쳐서 경찰대 합격 불합격은 거의 문법이 좌지우지한다. 작년에 2015 경찰대 문법 문제는 다 출제됐다. A형 B형에 분산돼서. 작년에 사관학교 관동별곡은 수능에, 그리고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어. 8월에 본 거야. 7월 말 8월 초에. 자, 그래서 여기 다 별표 쳐놔야 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30번이나 29번을 아주 많이 틀려요. 문법이 좀 불친절하고 어렵습니다. 경찰대 문법 문제는. 특히 29, 30번을 많이 틀렸고 다행인 건 27번은 잘 풀어봤다는 거야. A, B 공통이다. 기차가 발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단데 발차라는 단어에 기차, 전동차 따위가 떠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기차의 차하고 발차의 차가 의미중복이야. 그래서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로 고쳐준다. 출발. 출발로 고쳐준다. 나무 밑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자, 완벽한 문장이네요. 아늑하게 서려들다. 깃들다. 어둠이 아늑하게 서려들기 시작하였다. 산으로 간 녀석들이 있다. 그날 이후로 철수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자, 눈에 뜨이다죠. 뜨이다. 뜨이다. 이걸 이제 모음 축약이 일어나면 띄다가 되는 거야. 눈에 띄네 이렇게. 자, 그래서 띄게 이렇게 돼야죠. 자, 근데 이제 띄다라는 건 뭐야? 자, 슬픈 표정을 띄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는 띄다가 검은 띠를 띄다, 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도 있고, 사명 따위를 지니다 뜻도 있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띠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고쳐? 이렇게 고쳐줘야 돼. 띠. 눈에 뜨이다. 뜨이다. 피동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야.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인 고원은, 주어가 고원은이야.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고원은 주어, 고원이 있다가 서술어인데 주수로옹이 안 맞아. 그래서 바르게 문장으로 고치는 것까지 공부하자. 4번 앞에다 적어봐. 고원은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로 이렇게 고쳐줘. 고원은 저희 수정 학생 잘 필기해놔. 고원은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로. 자, 산지인 고원은 인고원은 지워 산지로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그래서 고원은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로 이게 이제 종속절로 하나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고쳐주면 돼. 이 정도 고치면 되겠다. 5번 이게 카이네우의 제시문이야. 카이네우에다 박 선생이 마을에 이주한 후 명령을 거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장일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할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죄인으로 다룰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자, 무엇을 다스리다. 목적어가 온다. 나라를 다스리다야. 그리고 다스리다에는 죄의 사실을 밝혀 벌을 주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중벌로 죄를 다스리는 거고, 여기선 죄인으로 취급할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죄인으로 다룰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28번, 27번은 이제 6번째나 또는 어떤 반은 9번째로 많이 틀리기도 했어. 28번도 조그만하게 별표치고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는 종업원의 말에 손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나오시니?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래야지. 손님의 님, 주문하신의 주문하신의 신, 이게 손님을 충분히 높였잖아. 근데 커피까지 높일 필요는 없죠. 커피가 나오셨다고요? 왜 커피를 높이세요? 손님의 말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하세요. 자, 이게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쓴다. 실제로 마트에서는 그 상품은 품절이세요. 상품도 높이고, 병원에서는 주사 맞으실게요. 여행사에서는 비수기 할인 가격이세요 등과 같이 비주로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허다하다. 별 생각 없이 틀린 높임말을 쓰는 동안 한국어 어법이 뒤틀리고 있다. 이 옷 색상 예쁘시죠? 자, 옷을 높였어요. 이 옷 색상 예쁘죠? 이러면 됩니다. 오시니까 보라 언니가 들어가십니다 이래야죠. 들어가실게요. 자, 리을게요는 주체가 나야 얘들아. 리을게요 이렇게 적는. 제가 먹을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제가 직접 먹을게요. 리을게요는 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음이야. 그런데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제가 직접 하실게요. 제가 직접 먹으실게요. 안 된다고. 따라서 자기한테 쓰는 말인데 보라 언니가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고친다. 부탁하신 상품이 도착하셨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로 고치고,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누가 결제해? 주체는 손님이야. 손님이 결제의 주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이 돼요. 자, 4번 정답. 저희는 아이스 카푸치노도 제공하세요. 저희를 높이고 있죠.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이스 카푸치노도 제공합니다. 아우, 29번 많이 틀렸네. 29번은 말이야.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쓴다. 순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1번가 나무까지. 자, 기억에 이렇게, 이건 발음이 나무까지도 되고 나뭇가지 발음도 허용한 거야. 자, 둘 다 발음을 허용한다. 나무까지, 나뭇가지. 마찬가지 벼가리, 볕가리. 디귿 받침도 돼. 그 다음에 아랫집, 아랫집. 디귿 받침 써도 돼. 조개살, 조개살. 쳇바퀴 또는 쳇바퀴 다 됩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다 된 소리가 되었죠. 니은 뒷말의 첫 소리 미음 앞에서
아랫마을의 마을의 미음, 뒷머리의 머리의 미음, 잇몸의 미음, 턴마당의 마당의 미음, 머리말 미음이 있죠. 니은 소리가 덧나야 되는데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턴마당 됩니다. 자, 니은은 아랫마을, 니은 소리가 이렇게 덧나. 아랫마을. 자, 그런데 얘들아, 그 머리말,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말, 만둣국 이런 건데, 꼬리말, 인사말, 인사말씀, 머리 글자, 머리 기사. 자, 머리 말이죠. 꼬리 말이죠. 인사 말이죠. 인사 말씀. 인사말. 머리 글자. 머리 기사. 이렇게 다양한 말을 보면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햇님 이러는데 햇님 달림. 햇님 달림. 햇님이라고 안 한다고. 해님. 햇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해님 달림. 머리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머릿말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 머리말 이게 발음 그대로야. 해님도 그대로. 자, 만둣국 이런 것 꼭 이게 이제 된소리가 되니까 요건 사이시옷을 넣어준다. 모든 국은 들어가야 돼.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값 여기에 된소리가 값 이러니까 사이시옷을 다 넣어줘야 돼.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 최소값 등등. 자, 니은 소리가 덧나. 두렛닐, 둘의 일인데 두렛닐 니은 소리가 덧나. 니은을 두렛닐 이렇게. 마찬가지 다 돼요. 두렛닐. 뒷잎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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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나뭇잎. 자, 이로 가서 많이 틀리는데 볕가리, 볕가리, 뒷머리, 뒷머리, 뒷잎맛. 자, 여기에 니은, 여기에 니은. 이렇게 된다. 발음은 이렇게 되죠. 뒷잎맛, 뒷잎맛, 뒷잎맛. 나뭇잎, 베갯잎, 댄잎. 자,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자, 29번 답 오로 하고. 자, 머리말의 이 합성, 머리말로 소리 납니다.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지 않아요. 사이시오 표기하면 안 된다. 자, 30번 문제도 별표 2, 별표 3막 이 정도로 어려운데, 자, 주격조사하고 부사격조사. 30번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번 9월 평가원 B형 16번 문제. 은느는 보조사야, 보조사.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주어 역할을 하지만 주격조사가 아니라고. 은느는 보조사고 여러분들이 주격조사는 딱 이것만 있다라는 걸 알아도. 주격조사는 은느는 보조사야. 주격조사 이나 가. 그 다음에 에서께서 서 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깨서 이가 서에서 깨서만 주격조사야. 자, 30번도 좀 어려워. 구청에서 주어 안내 말씀 목적어 드리겠습니다. 서술어. 광주에서 가로로 묶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주어 개최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개최돼? 광주에서. 그래서 이건 부사격 조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주어 대민 봉사 활동을 목적어 실시하였습니다. 서술어. 자, 이번 체육대회는 가로로 묶어도 돼. 이거는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경찰서에서 주어 우승컵을 목적어 들어 올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생각해도 돼. 부사어. 그러니까 부산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를 수식하는,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보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해요.
구청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가 주어 1 건강달리기 대회 이거 목적어 1이야. 열어서 원인이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열어가 서술어 1이야. 모든 사람들이 주어 2 즐거운 휴일을 목적어 2 보냈습니다. 서술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얘들아 1, 3, 4, 5 묶어서 주격조사에서야. 요거 2가 깨서 에서 대신에 서가 쓰일 때도 있어.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둘이서 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 서는 하나 적어도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혼자서 둘이서 여기서 서 이서 이렇게 될 때 주격조사 역할을 해. 혼자서 하는 것이 둘이서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들 그 30번에 2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주어 광주에서 자 부사격 조사야.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서술어줘. 구별되니 안 되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30번 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 채만식의 치속 그리고 이생규장전 그리고 문법 문제 A, B 공통으로 적절한 난도가 있는 경찰대 문제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 꼭 완성해 줄 건 9페이지부터 24쪽까지 실전 훈련을 하나 해주고 더 중요한 건 저 뒤에 51쪽부터 나오는 마무리 필살기야. 그래서 이것까지 해주면서 합리적으로 A형이 약간 어렵게 출제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돼. 약간 어려울 수 있고 B형은 이 정도 수준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올 때는 29주차를 가볍게 다 끝내고 딱 완성을 해주기 바란다. 어쨌거나 지금 요게 이제 30번째가 다음 주까지 되는데 여기 해준 데서 다 나와요 결국은. 이건 수능 끝나보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뒤에 마무리 필살기까지 진행해주면 1등급은 기본 100점으로 갑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